그때 뭐 제가 밥도 못 넣겠어서 입을 못 벌리겠어가지고 그냥 진짜 부드러운 빵이나 죽만 먹고 계속 마실 수 있는 것만 먹고. 갑자기 귀가 너무 먹먹해졌어요. 먹먹해지면서 통증이 오면서 또 심박 소리가 좀 심했어요, 제가. 계속 머리가 어지러우면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두려움이 컸죠. 자, 경추 2번은 우리 몸에서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신 척추와 우리 골반, 어깨 그 구조물에 대한 기준 축의 역할을 하는 게 경추 2번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뇌에서 하부에 우리 뇌줄기라고 부르는 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숨뇌라고 부르는 부분이 우리 뇌줄기의 가장 하부에 있습니다. 이 숨뇌의 역할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주고 생명활동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숨뇌가 공교롭게도 1번 뼈와 2번 뼈 안에 존재를 해요. 이 두 번째 목표에 의해 가지고 이 뇌의 기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발 요인으로서 두 번째 목뼈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턱을 움직일 때 우리가 입을 음식을 씹거나 심지어 말을 하거나 한 이 모든 턱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목이 운동적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목뼈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과회전되기 시작하면 과회전 상태로는 불균형 상태가 턱관절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턱뼈의 위치를 비정상적으로 틀어버리는 또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턱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데요. 통증으로 입을 벌리기가 어렵다면,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질병이 온다고 하죠. 턱관절과 전신 건강의 관계, 해답은 경추 2번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럴 턱이 있다. 건강을 좌우하는 경추 2번의 비밀, 추동진 한의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병원을 찾은 모녀. 처음엔 턱관절 통증을 느낀 딸의 치료를 위해 내원했다가 어머니도 함께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는데요. 처음에는 목 쪽에 약간 우리 아이 아팠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게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파오더라고요. 오래 누워 있으면 더 이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밤에 잘 때 이제 옆으로 누워 자거나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좀 깨질 정도로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저도 한 6개월 전부터 턱 관절이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음식도 못 씹고 하품할 때도 입이 안 벌어지고 막 아파서 그때 뭐 제가 밥도 못 넣겠어서 입을 못 벌리겠어가지고 그냥 진짜 부드러운 빵이나 죽만 먹고 계속 마실 수 있는 것만 먹고 씹는 것보다 입을 못 벌리겠어서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 강미정 씨는 영양사로 9년, 조리사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목 주변이 뻐근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 호소한 거는 두통이 기본이었고 평소에 자주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두통이 때문에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오시게 됐을 거예요. 목뼈는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C자 커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목뼈가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일자 커브가 돼요. 일자 커브가 되는데 일자 커브가 된 상황에서 목뼈가 더 안 좋아지면요. 역시자 커브가 돼요. 커브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걸려버리게 되거든요. 예, 강미정님 같은 경우 이 목의 커브가 약간 반대 방향으로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목뼈는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추 2번은 전체 움직임의 중심축으로 턱관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경추 회전 검사를 통해 균형을 맞춰줍니다. 얇은 측정지를 이용해 비대칭을 확인하는데요. 치아의 중심선이 지금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턱이 우리 머리에, 전체 머리에 대해서 턱이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돌리세요. 조금 더 됐어요.
이렇게 맞추게 돼요. 딸 최인아 씨의 경우 지난 7월부터 통증을 느꼈습니다. 치과도 가보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최나님을 보면 턱의 위치가 원래 두개골 위치에서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로 그런 상황에서 오시게 됐었는데 그 틀어진 상태가 턱의 움직임을 부정확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턱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지금은 턱을 정상 위치로 이동을 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목배 상황을 교정을 해놨기 때문에 턱이 지금은 원활하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생활하고 계시죠. 음식도 지금은 원활하게 드실 수 있으실 거고요. 뒤틀렸던 경추 2번을 바로잡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은 모녀. 치료 전과는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많이 조금 우울하고 뭐 생활에 활력도 안 생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받고 나서 이제 호전이 되니까 이렇게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식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딸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걷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먹는 거 일단 잘 먹으니까 너무 좋고 몸도 가벼워지고 두통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좋아해요.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쁘단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과의 시간. 치료가 끝나면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데요. 엄마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아파서 많이 집에 누워 계셨는데 힘도 없고 처지고 같이 운동도 가고 밤 산책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나야 사랑해. 사랑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할 거야. 턱 관절이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두통이 보내는 위험 신호,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턱이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네, 두통 때문에 그 신경과에도 가고 했는데 신경과에서 갔을 때 별 차도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 보다가 그 턱관절 때문에 두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고 이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턱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딱 이렇게 빠진 느낌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이게 입이 이렇게 안 다물어지니까 이쪽으로 씹으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만 씹고 진짜 입을 못 벌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숟가락을 진짜 이렇게 해서 해서 억지로 이렇게 밀어 넣는 식으로 좀 먹었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턱은요? 턱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음식 씹을 때 좀 어떠세요? 양쪽으로 다 씹을 수는 있고 네. 입을 벌리는 거는 좀 어떠세요? 벌리는 것도 괜찮아요. 잘 벌려져. 목 어깨 아픈 거는요? 자주 뭉치는 것들은요? 목 어깨 아픈 거는 괜찮습니다. 네, 열심히 사실 잘 치료받아가지고요. 네. 차근차근 잘 좋아지고 있었어요. 우리 뇌가 계속 그 균형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요. 반복적으로 계속 치료해 주는데요. 네. 그러면 괜찮아지세요. 네. 믿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검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다 물어보세요. 자, 밑에 이를 바깥으로. 됐어요. 네. 회전이 안 되고. 자, 여기서는 아프죠? 자, 다시 여기서 측정기 하나를 또 빼도록 할게요. 다 물어보세요. 앞으로 좀. 됐어요.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면서 여기 약간 눌러보니까 이제는 덜 아프죠. 여기서 교정을 할게요. 힘을 편안하게. 됐어요. 네. 균형 장치를 입에 무는 이유는 구강과 경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턱의 위치와 교합 상태는 경추 정렬에 영향을 주는데요. 입에 균형 장치를 물고 걸으면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전신 균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총 치료 과정에서 한 70% 정도 지금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불편했던 것들이 지금은 한 거의 90% 정도는 지금 소실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단지 소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한 10% 정도 소리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 요 정도까지 하고 계시죠. 그래서 치료를 조금 더 하시고, 그리고 이제 표준형 장치를 물고 평상시에 걷기 운동 좀 많이 하고 계시면 그 증상도 다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턱이 아프고 딱딱 소리가 나면 괜히 주변 눈치도 보게 되고 스스로 주눅 들게 되잖아요. 꾸준한 치료를 통해 식사 시간을 방해했던 불청객과 이별하고 먹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자고로 고기는 입안 가득 한 쌈 크게 싸 먹어야 제맛이죠. 씹고 뜯고 맛보는 건강한 삶 누리시길 바랄게요. 네, 사실 밥 먹으러 가면 사람들 이렇게 딱딱거리는 소리가 옆에서도 들릴까봐 진짜 고민 많이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소리도 안 나니까 이제 사람들하고도 밥 먹을 때도 신경 덜 써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하고 일 마치고 나면 거의 저녁이기 때문에 일단 밥을 먹고 안 추울 때는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팠을 때 그냥 아프다가 말겠지 하고 계속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랬었는데,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는 턱 관절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어디든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는 걸 권장합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은 귀에서 잡음이 느껴지는 이명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은 귀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듣기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청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김진희 씨는 10여 년간 이명과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제가 가장 처음에는 윙윙거리다 귀가 이명 때문에 제가 고생을 좀 하다가 이제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갑자기 귀가 너무 먹먹해졌어요. 먹먹해지면서 통증이 오면서 또 심박 소리가 좀 심했어요. 제가 이비인후과도 한 3군데 가고, 그래서 여러 군데 한 6군데를 갔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게. 네, 저도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한 번, 2번 하고 나서는 정말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이고요. 울산에서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랑 같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멀리서 온다고 힘드셨죠? 예. 어머니 좀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좀 편해지고 있고요. 한 반 정도 남았다 하셨잖아요. 그게 좀 어떠세요, 어머님? 지금 현재는 이제 네. 많이 좋아져서 제가 전에 아팠던 걸 예. 자꾸 이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데 예. 제일 힘든 게 지금 이제 그 심박 소리가 심박 소리 제가 좀 났어요. 힘들어요. 예. 앞으로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한번 치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김진희 어머님의 그런 이명의 증상은 사실 턱관절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명이 생겼다 해서 원인이 턱관절의 문제고 결과가 이명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원인은 사실 경추 2번이 과회전되어 가지고 균형이 무너진 게 그 원인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명이 생기게 됐던 거죠. 특히 귀 안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되는 이관에 대한 문제들을 호소한 것도 사실은
경추 입원이 과회전되어서 틀어지면서 그 이관을 안에서 압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자, 지금 요 위치에서 만지면 아파요. 맞죠? 요 위치가 지난번 위치거든요. 요 낫장 하나만큼 균형 위치가 바뀌게 돼요. 이제 자, 요 상태에서 다시 오른 회전 검사를 해봤더니 고개가 잘 돌아가죠. 요래 보면 위에 중심선과 아래 중심선이 약간 차이 나게끔 안 맞아요. 전체 얼굴로 봤을 때는 미간에서 턱의 중심선이 맞아요. 사실 턱의 위치가 조금 약간 비정상적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힘을 편안하게 빼고 해요. 됐어요. 틀어진 턱관절 균형을 바로잡고 침 치료를 병행해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통증을 완화시켰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이명도 많이 개선됐는데요. 전에는 이제 이명 소리 때문에 걸음 걸을 때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잠시 이렇게 그 치료가 되다 보니까 그 소리를 잠시 잊게 되고, 제가 걷다 보면 소리가 안 나네? 이러면서 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요즘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구강 내 균형 장치를 갖고 다니면서 턱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착용을 하고 걸을 때는 확실하게 좀 좋아지는 느낌이었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치료도 받고 정심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옆에서 많이 더 잘해드리고 싶고, 힘든 일 있으면 옆에 있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계속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살 좀 빼고. 전에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게으른 것 같아.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자고. 응? 턱관절 문제는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병원을 찾은 고범석 씨는 현재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여름 휴가 때 가족끼리 놀러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좀 다수의 인원들이 같이 갇힌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여름이다 보니까 호흡도 가파라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좀 공포증을 느껴서 다시 일상생활 했는데 괜찮거니 하는데 어느 정도 그 협소한 공간 되면 공포증이 생기고 갑자기 심장 쪼임 현상이 생겼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할 때 장시간의 고정적인 모습 할 때 이제 살짝 오게 됩니다. 근데 뭐 그 순간에 제가 뭐 바로 문을 열고 중간에 이제 환기시키면서 좀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또 괜찮아지고. 그런데 이제 차량 운전할 때 특히 장시간 도로나 아니면 일부 구간에 터널이 있는 진출입 구간인데, 거기서 몇백 메다는 괜찮은데 이게 키로가 딱 1km 이상 되는 터널 길이에서는 그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는 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박관념이 조금씩 생겨서 아직까지 몸이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그런 보여지게 됩니다. 통증은 정서적 요인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턱관절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는데요. 주변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시켜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고봉성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공황장애 증상으로 온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진찰을 해보니까 이 목 어깨가 아픈 증상이 단순치가 않고, 그리고 동시에 많은 공황장애 증상을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상부 경추가 과회전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과회전 상태가 뇌줄기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 FCS라는 제가 치료하는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치료하게 되어야지만이 많이 호전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치료는 치아 교합을 조정해서 턱 관절을 교정하고 전신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는데요. 측정기 높이는 맞췄는데 위에 치아와 아래 치아 중심이 안 맞아서 아래 치아 중심선이 왼쪽으로 지금 가 있으세요. 그런데 해서 요 중심선을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 아래 위 중심선이 맞거든요. 이때는 만져보면요, 아까 아팠던 게 지금은 안 아파지게 돼요. 고범석 씨는 처음 병원을 찾을 때만 해도 과연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나아지는 걸 느꼈고 이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펴지지 않게끔 이렇게 걷지 않게끔 하면 돼요. 예, 요걸 그대로 굽혀가지고 이래 걸어야 돼요. 이유는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뒤에 있는 견갑골이 움직여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이렇게 펴버리면 펴는 순간 견갑골의 움직임이 적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굽힌 상태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힘차게 걷도록 하세요. 구강장치를 물고 걷기 운동을 하면 턱의 올바른 위치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신 균형이 조정됩니다. 여기에 침 치료를 병행해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요. 공황장애 증상이 있으면 사실 우리 뇌줄기에 숨뇌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목뼈 2번이 과하게 회전이 되어가지고 긴장을 시키게 되면 그 긴장에 영향을 받게 되게 되고 그 뇌줄기의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두 번째 목뼈가 또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목뼈를 정상적으로 교정을 하게 되고 그 교정을 할 때 턱관절하고의 균형축을 맞춰서 교정을 함으로써 뇌줄기의 예민한 상태를 계속 낮추는 식의 치료를 지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면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고범석 씨. 운동선수 출신이라네요. 예전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 겨울까지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포지션은 중앙수비 했었고요. 그때는 체계적으로 합숙 생활하고 이제 방학 때마다 전지훈련 가고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대학교 때 이제 과 대회에서 이제 우승도 하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축구 선수를 꿈꾸던 10대 소년은 어느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또 다른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새해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치료가 잘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가서 그리고 제가 좀 두려워했던 폐쇄공포증 같이 비슷한 공황장애 같은 거 그걸 위주로 한 번 더 탑승해서 아이들 다행히 즐거워하고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제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으나 이후에는 같이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픈데도 내색하지 않고 나름 참아보려 했으나 또 참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치료 잘 받아서 잘 낫고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도록 나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아프지 말고 우리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턱 관절은 몸 전체 균형과 신경계 기능에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추 2번이 있는데요. 목뼈의 불균형이 영향을 미쳐 전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통, 이명 등의 원인 모를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면 경추 2번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아플 때 원인을 제거한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딘가에 아플 때 생기는 그 원인이 그 아픔부에 있지 않을 가능성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 몸은 사실 전신에서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 병의 원인을 전체로 보고 전체 어느 부분에서의 불균형이 어떻게 유발이 돼서 내가 이런 통증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한번 깊게 고민해 보는 게 좀 내 병을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